오늘 우리 안경환 위원장님과 함께 새로운 정치위원회 두 번째 본회의가 돼서 아주 기쁩니다. 제가 지난 1월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먼저 우리가 단일화를 이루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 구조를 이뤘다라는 원칙부터라도 합의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만나자 그렇게 화답을 해오셨습니다. 아주 고맙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두 사람이 후보가 된 이후 첫 만남을 가집니다만 그 만남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일화뿐만 아니고 단일화가 가치와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제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두 사람이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나는 또 그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단일화가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정치 혁신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운 정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정치 혁신 방안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에 하나의 접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에 위해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부가 가야 될 하나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 많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치 혁신 중에 그 민주통합당의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1차 회의 때 조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좀 발전시키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민주통합당을 이렇게 제대로 혁신하려고 하면 기존의 민주통합당의 당원구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당원구조는 지역위원회 구조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이 다 그런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위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대학생들 젊은이들은 참여해서 활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 정당의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점차 참여를 하지 않게 되고 정당의 국민들과 동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에 많이 참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장위원회 구조를 별도로 추가해서 만들고 또 기존에 대학생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대학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지역위원회와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 이렇게 사무리 구조로 당원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 직장위원회 구조는 유럽의 경우에 많은 정당들이 다 취하고 있는 방식이고 어떤 정당들은 오히려 직장위원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부터 직장위원회를
늘 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현실적으로 못 해왔던 이유는 그동안 직장인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들하고의 결합이 우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 창당 때 결합을 했고, 그리고 민주노총도 진보정당에 대한 대표적 지지를 철회하고, 그리고 또 민주노총의 상당 세력이 지금 민주통합당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나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실제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그런 어떤 선거나 투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또 정책 논의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직장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이 아니라 주로 SNS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존의 오프라인 정당에 SNS와 인터넷을 결합한 정당,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형식이라면 그 내용은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이런 정치적 권한들을 대거 각 시도당 또 지역위원회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분권화된 정당보다 민주화된 정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미 각 자치단체에 관한 공천권들은 지금 시도당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도 지난번 총선 때 그 상당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시민 경선 형태로 그렇게 치러진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모두 시도당으로 이렇게 이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된다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권한도 각 권역에 그렇게 이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 공천권이 제대로 국민들 뜻에 따라서 행사될 수 있도록 어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 각 지역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이제 그 실천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냐라는 것은 우리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공천권들이 다 시도당으로 이관되게 되면 사실은 중앙당의 어떤 이 정치 어떤 결정권은 대폭 줄어들게 되고 정책적인 기능이 안 되겠는데 이 정책 기능은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 보조금의 30%를 정당 정책 분야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못 해봤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준수하고 그리고 우리 정책연구원을 독일의 에버트 재단처럼 아예 독립기구화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형식상 독립법인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앙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당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연구원의 인적 구성이 달라지고 그리고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이제 늘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아예 에버트 재단처럼 독립기구화한다 그러면 정책 기능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앙당의 권한이 대폭 지도당으로 이관되고 이 중앙당의 권한이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된다면 중앙당 지도부의 구성 방식이나 선출 방식도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 그리고 또 집단 지도 체제, 그렇게 해서 중앙당의 모든 기구라든지 공직이라든지 모든 것이 파별로 이렇게 나눠먹기식처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원천적으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중앙당 지도부의 구성 방식과 선출 방식이 어떻게 보다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변화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민주통합당은 아주 거의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혁신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그런 기본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하다듬고 민주통합당이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위원회가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쪽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 서로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안경환 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요청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위원회 심사드리기 전에 어저께 먼저 선대 본부에 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서 변제를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내용을 제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맡을 때 개인적인 소신과 감회를 담아서 추천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일부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위원회의 의견과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는 모든 논의를 여러분과 같이 해서 위원회 결론만 가지고 대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후보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개혁 중에서 당면 민주당의 내부 개혁입니다. 국민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으며 그 감동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정치 연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만이 우리가 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척도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시면서 과정에서 계속해서 신문도구에 대해서 감시하고 뒤늦게 참석한 저로서는 면목도 없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바깥에 있으면서도 마음만 그냥 섰습니다. 후보 단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 이번 선거에 지게 돼 있다. 반드시 후보 단일을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제 역할이 뭔가를 놓고 바깥쪽에 고민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께서 정중하게 또 간곡하게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저한테 요청하시고 있었어요. 저한테 요청하시면서 이의가 맡아달라고 그랬지 다른 식의 제약이나 한계는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 비교 지금까지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더 잘 알 것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제시하고 이런 후보단을 이루어서 국민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고는 제 주문받은 거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해 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지만 필요한 순간 결국은 나중에 그때 가서 제가 후보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실천 가능한 쪽으로 현재 시점에서 조율하는 계획을 좀 쓰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동안의 생각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남은 40 며칠 동안 제 일생에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